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 항행 시도가 당초 계획과는 달라졌는데요. 김포시는 시 승격 21주년을 맞아 한강하구 자유 항행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사전 답사를 위해 항행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애초 계획했던 중립수역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자유항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한강하구 물길 언제쯤 열릴지, 또 물길을 열기 위한 김포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김포시 조성춘 행정과장과 정황용 식량닷컴 대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 김포시에서 한강하구 자유항행 사전 답사가 있었는데요. 애초 좀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강하구라는 것이 김포하고 강화 사이에 있는 서해 해협인 그 염화강, 그리고 우리 김포하고 개풍군 사이에 있는 조강, 네. 그리고 이제 한강을 따라 올라가는 뱃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뱃길을 통해서 수많은 물자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오고 갔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약 70년 동안 닫혀 있던 거고요. 네. 다행히 작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군사 당국자 간 합의를 통해서 한강하구에 대한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조사 결과로다가 해도가 만들어지고 그 이제 해도가 이제 전달되는 것까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4월부터는 민간인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제한적이지만은 진행될 거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을 잇는 우리 김포로서는 민간 선박들이 자유항행을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행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4월 27일에 큰 규모의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라든지 통일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왔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이제 국방부 쪽에서는 좀 본행사에 앞서서 사전 답사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4월 1일 날 이제 사전 답사 날짜가 정해진 거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어선을 비롯해서 10척의 배에다가 한 48명 정도의 시민 전문가들이 나눠 타고서 지금 현재 한강의 가장 북쪽에 있는 포구인 전루리 포구, 네. 여기를 출발해서 전루리 포구 북쪽으로 한 800m 지점에 어로 한계선이 있습니다. 네, 네. 평상시엔 거기까지 배가 못 가는데 거기를 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저 앞에 지금 중립수역까지는 한 16.5km 정도 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한 18km 정도를 가해 우리 이제 김포 유도. 네, 중립수역 내에 위치하고 그렇죠. 예, 그저 서해 쪽에 있는 유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유도까지 돌아오는 총 45km를 항행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행사 전 한 3일 전인가요? 국방부로부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유도까지는 못 가고, 그러니까 중립수역 진입이 안 된다. 그 대신에 중립수역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오두산 전망대구 우리 시암리 앞에서 그 한강하고 조강하고 임진강이 만나는 시물머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가야 된다.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참 아쉬운 일인데, 생각하기는 지금 지난번 이제 하노이에서 북미 간의 회담이 이제 노딜로 끝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진척되지 못하는 답보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정상은 중립수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쪽에서 유엔사를 통해서 북한 측에 통보만 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받은 북한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 보니까는 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당국으로서는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축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립수역은 남북의 민간 선박이 자유항행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뭐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문에도 보면은 그 한 중립수역에서의 자유로운 민간 선박의 항행은 보장이 돼 있고요. 더욱이 이제 뭐 작년 그 남북 군사당국장 간에도 이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저 입장에서는 많이.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네. 가장 컸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어쨌든 중립수역 입구까지만 갔어요. 네, 그 맞습니다. 항로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진입 자체를 못한 건데 북한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내용을 좀 어겼다라는 또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고 뭐 합의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유항행 행사 자체도 좀 의미가 깃발에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의 어떤 성과라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남북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좀 불투명하고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리스크는 늘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요. 네. 또 이제 한강하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90년하고 91년에 그 자유로 건설용 모래 채취선이 이제 막내를 하고 그다음에 99년에는 그 준설선이 한 번 좀 왔다 갔다 했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 그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 거북선이 한 번 간 거 말고는 진짜 70년 동안에 민간 선박은 단 한 척도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는 어로 한계선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로 한계선을 넘어서 중립수역까지 왕복 17km를 갔다 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또 좀 작게 좀 성과를 꼽자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11월부터 1월까지 공동조사가 있었지만은 디테일한 조사를 못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그 사전답사의 의미를 담았던 거가 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촘촘한 그 해저 상황, 그거를 측정을 하면서 갔고 수심 체크를 저희가 하면서 갔거든요. 전문가들도 함께 같이 탑승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축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그 답사를 통해서 좀 민간 선박이 앞으로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하고 들어갔다 올 때까지의 어떤 액션 매뉴얼이 좀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이번 그 사전 답사를 두고서 뭐 실패 또는 뭐 절반의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온전한 성공으로 보고요. 앞으로 김포 입장에서는 새로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진일보된 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 대표께서는 이게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사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좀 애쓰셨고요. 그리고 어로 한계선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일반 시민의 이제 입장 속에서 좀 그 문제 제기하고 싶은 또 목소리가 좀 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전히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이 왜 김포시가 이 한강하고 행사를 갖느냐라는 부분에서 시민의 것으로 온전히 이렇게 아직까지 좀 소화가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에도 좀 뭐 한계를 드러났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한강하고 조강을 계속 좀 관여를 해오고 또 애착을 갖고 있는 입장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그 중립수역이라는 명칭의 좀 문제입니다. 네. 민선 6기 때 평화문화도시 얘기하면서 그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 초청 자리에서 저희들이 어떤 중립수역이라는 명칭보다도 민간 자유통행지역 내지 영어로 하면 프리존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고 정세현 장관이 이 개념을 또 연설 속에서 받아 안아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중립수역이라면 다소 좀 뭐라 할까 객관적이고 제 3자적인 입장인데 네. 김포시 입장에서는 민간 자유통행지역 그리고 또 프리존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념 설정을 해드라는 게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좀 녹아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네. 또 하나가 이 한강하구라는 명칭의 원 명칭이 조강입니다. 네. 그럼 조강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이걸 설파를 해나가면서 시민들이 이 조강의 원래의 뿌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하는데 한강하구라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편의성에 좀 기대가 버리면서 어떤 개념과 지향점이 좀 분명히 설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만 이게 좀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다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 부분들, 뭐 한강하고 중립수역, 왜냐면 유엔사를 상대하고 구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김포라는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김포만의 관점과 김포만의 스토리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대내외의 이 조강의 역사성과 문화성 그리고 한강하고 자유통행지역이라는 프리존의 개념을 자꾸 이야기했어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상당수의 시민들은 그냥 평화가 오니까
백길 연화보다 이런 거지 정전협정 1조 5항이나 조강의 역사성과 문화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 때 평화문화도시를 얘기하면서 쌓아놨던 축적물들이 민선 7기 때 좀 계속 연장되면서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운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결국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네. 주체가 되는데 어떤 시 행정의 나름대로 절박성을 인정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시민들이 평화문화도시 그리고 한강하고 조강에 대해서 나하고 어떤 연관관이 관계가 있고 시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설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김포시의 행정력이 거기까지 좀 시민의 어떤 가슴속까지 좀 울리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남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민간 선박으로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초로 중립수역 직전까지 항행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중립수역 항해에 더 노력을 해보겠다, 중립수역에 다시 들어가 보겠다라는 게 김포시의 입장인데 한강 물길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거든요. 한강의 물길을 연다는 거는 사실은 김포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강이 이제 김포가 이제 5,000년 전 최초의 벼농사 재배지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포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는 게 1980년대쯤으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5,000년 동안은 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농사도 물로 짓지 않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김포가 그 지역으로서 가장 번성했을 때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이제 조선 말까지인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염화강과 조강과 한강을 통한 물류, 삼남 지방의 모든 세국과 물류들이 다 그 루트를 통해서 육로가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길을 통해서 무역과 이 물류가 있을 때 김포가 정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잠 선생님께서도 세대 조각 물창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밀물썰물 때문에 배가 한꺼번에 이 서해에서부터 한양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곳곳에 포구가 있고 나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목을 실은 배가 가다가 물때가 안 맞으면 다시 포구에 들러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물 건네. 그러니까 창고비라든지 여관, 식당 이런 것들이 포구마다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포의 경제가 엄청 좋았죠. 김포에도 아직까지 곳곳에 지금 포구의 흔적들이 좀 흔적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김포가 앞으로 살려면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80년부터 지금까지는 공장하고 아파트예요. 그것도 계획되지 않은 무분별한.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인한 지금 후폭풍 외래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더 크고 사회적 문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김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으로 살 것이냐를 고민할 때 결국은 다시 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로 가서 지금 어쨌든 7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환경 잘 보존돼 있고 생태 좋습니다. 네. 이런 거를 이용한 생태관광, 또 포구와 이런 나루를 복원해가지고서 관광객 불러 모으고 굴뚝 없는 4차 산업 위주로다가 갈 때 김포가 비로소 미래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한강하구의 물길을 연다는 것은 김포의 미래를 여는 거다. 감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께서는 한강하구 물길을 연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네. 저는 줄기차게입니다만은 한강하고 물길 연다는 것은 조강 이름 복원부터 먼저 김포시가 다가가서 하는데, 여전히 조강의 이름을 애써 지금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유감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 조강의 물길을 연다는 부분들은 김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원초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김포 자체가 한반도 배꼽에 해당되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가 풀리는 것은 조강이 열리는 거, 조강이 열리는 것은 민족의 혈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분에서 역사성과 문화성이 복원된다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개성공단, 그 다음에 도라산, 임진각, 자유로로 단선화되어 있는 남북 물류의 기능을
제2축, 제3축으로 만들면서 한강하구가 병난도, 예성강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물류 기능이 집산지로서 온전히 자리 잡는 그런 조강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우리 조성춘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생태, 관광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반기고요. 이런 부분에서 물류 기능과 생태 관광이 좀 버무려지는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전히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조강의 역사성과 문화성, 정체성 그리고 이 프리존 자유통행 지역에 대한 그 어떤 브랜드화가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 김포뿐만 아니라 네. 강화, 파주, 그다음에 건너편 개풍, 연안, 배천까지 아우르는 환조강 어떤 교류 협력체의 건설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들을 김포시가 리드해 나가면서 이 한강하고 조강 일대의 기초지자체 남북 교류 공동체 부분들을 의제화시키고 네. 거버넌스 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비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민들의 체감 속에서 녹아들고 비전이 제시가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분 뭐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예. 그 뭐 물길 열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두 분 다 중요하죠. 공감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이번 행사도 그랬습니다만 이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사실 물길 열기라는 게 좀 영향을 받기가 좀 쉬운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정전협정문에서 이미 나와 있고 또 당국자 간에 이제 합의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물길 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로다가 지금 이번에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을 억지로 내지는 뭐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합의는 이제 뭐 대통령님하고 쪽에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했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절차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실정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방부라든지 여기라고 협의를 해야 되고 뭐 네. 이런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하다못해 뭐 뗏목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가겠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겠느냐 네. 이제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축소된 원인을 말씀드리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북한의 그 정확하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입장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그 가변성 때문에 조금 당국에서 조금 많이 그 제어를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는 자꾸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뭐 정현진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우리 행정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또 단체들도 나서서 나 항행해보겠다 신청을 자꾸 해야죠. 그래야 당국에서도 볼 때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벤트가 아니고 진짜 모든 시민들이 한강 하구수역 말씀하신 프리존 주변에 있는 그게 강화든 김포든 파주든 고양이든 많은 시민들이 한강 쪽에 대해서 자유로운 항행을 원하고 있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신청으로다가 하겠다는 신청으로다 접수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존인에 대한 개념, 조강에 대한 개념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심어주고 그 방향으로다가 정책이 가는 거로다가 행정에서도 리딩을 해나가고 서포트할 때 조금 당국의 지금 입장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김포에서 하느냐라는 좀 반론이 있고 아마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일부 시각이.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좀 너무 거대 담론에 좀 빠져가지고 김포시가 이것을 막 그 바다 함께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생활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많거든요. 가령 조강에 좀 3포가 있었단 말이죠. 네. 강령포, 조강포, 마금포. 네. 황석영의 그 산포 가는 길이라는 어떤 소설 제목을 연관시켜서 이 산포 둘레길을 만들다든지 그 포구 복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애기봉 하면 딱 그 냉전의 이름으로만 막 상정이 되잖아요.
제가 민선 6기 때 시의회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만 이걸 조강 평화봉으로 좀 개칭을 좀 하자. 그래서 조강에 대한 스토리텔링 부분들이나 아니면 한강하고 일대에 프리존 기념비를 좀 세워가지고요. 정전협정 1조 5항과 민간 자유통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들어가면서 아니면 또 이제 보구곤리 그쪽이 한강 끝자락이니까 그것을 강끝마을로 해서 우리가 뭐 해남하면 땅끝마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구곤리를 강끝마을로 명칭해가지고 거기에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의 시비를 세워서 사람들 올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고 예전에 좀 제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지금 너무 좀 거대 담론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그렇죠. 중앙정부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그 이런 것을 나름대로의 지금 긴장감을 세우고 안테나는 세우되 밑에서는 자꾸 이런 잔물결들이 출렁이면서 이게 하나의 실개천이 강물로 모아지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인데 자꾸 중앙 정세만 바라보고 하노이에서 누드리면 우리도 스톱, 뭐가 되면 우리도 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6기 때 평화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가지고 평화문화도시 추진위가 만들어졌는데 7기 때쯤 이게 스톱 상태예요. 네. 민선 후반기 때부터 이게 구성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어버렸고 민관 거버넌스가 필수입니다. 이 거버넌스가 되려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대한 거고 이미 관련 조례가 있고 있는데 이 평화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스톱이 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한번 좀 명백히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또 짚어봐야 할 게 그 한강 백길이 사실 김포와만 닿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도 좀 필요하고 또 뭐 수중부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 한강 이제 물길이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금 뭐 김포에서부터 조강 저 서해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한양 쪽으로 해서 사실 뭐 저 발원지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한강 백길인데 이거를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 가장 생태적으로나 뭐 사회문화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여러 지자체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곡 수중보를 놓고 보면은 김포는 당연히 빨리 철거해가지고서 복원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그 박원순 시장께서 재선되시고 나서 빨리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보면은 뭐 거기 뭐 체육시설 또 유람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답보의 상태인 것 같고 인근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복원해야 되는 쪽으로 다 이미 저 의견이 도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행정의 입장은 더 둬야 된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계속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항습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일방에서 주장하고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지혜를 모아서 시간이 좀 걸릴 대로 합의에 의해서 신곡 수중보 문제 해결하고서 온전하게 좀 물길을 여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월 8일 날 한강구 관련 이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주변에 있는 단체장들을 초청을 해서 단체장들끼리 기획대담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전부 다 참석하겠다는 승낙을 다 받지는 않았는데요. 몇 군데는 뭐 오시겠다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 아마 이것이 아젠다로다가 나름대로 뭐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려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 조금은 그래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항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답사 차원이었고 사실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이제 오는 4월 27일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김포시가 이제 한강 물길 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 하노이 북미 간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좀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길 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언제쯤 물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어떤 성과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여러 가지 기복은 있겠습니다만은 시점의 문제이다. 그래서 뭐 6.15도 있고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고 7.27 정전협정일도 있고 14선언도 있고 이런 계기점 안에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포착이 되지 않을까. 일전에 그 11월 달에 그 아세안
한국 정상회담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걸 발표가 났어요. 네. 그리고 그때 뭐 김정일 위원장 답방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요. 그 실제로 밀고 당기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흐름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중요한 건 김포 씨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곡수 중부권, 백길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강하고 지방자치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강화, 김포, 파주, 고양, 그다음에 마포, 강서, 양천, 영등포까지 아우르는 이런 물길을 따라 있는 지자체 협의가 좀 필요하다. 가령 뭐 DMZ 접경 지역 협의가 있고 우리 정한희 씨는 거기 또 대표 받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강하고 백길에 연관된 각 지방 정부 협의회를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의제를 일단 선점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고양시는 장항습지에 대한 어떤 애착이 강해가지고 이걸 한강하고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고 자기 거로 독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 그럼 좀 고양시에 조금 지역 이기주의 좀 성향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각 지자체가 이렇게 공동 테이블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꺼내놓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제3자한테 공동 용역을 실시하든지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잡아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포시는 지금 평화가 뭐 100년 먹거리로 지금 평화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길이 열리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적용한 건 경제적 효과죠.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자꾸 김포시가 거대 담론에만 매몰돼 가지고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요. 뭐 일정 부분은 저 공감을 하고요. 근데 상당 부분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강 주변에 대한 스토리텔링 말씀하신데 관련 예산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애기봉 걸어서 올라가는 길도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 진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강하구가 열리면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경제특구를 지금 이번 임시회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이제 곧바로 착수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를 통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조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조강리 이 주변을 중심 섹터로 해가지고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어떤 먹거리가 분명히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특구 그리면은 대개 보면 이제 공장 뭐 그게 뭐 IT든 BT든 공장 쪽으로 다 많이 가는데 저희는 미래 조금 뭐 어떤 테마파크나 아니면 관광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진짜 이제는 공해 없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다가 이제 먹거리 쪽으로다가 한강하구가 열리면 가장 큰 이제 이익이 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대화 중에 계속해서 이제 보건 문제가 나왔고 사회 문화의 통합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남북이 합쳐지고 남북과 사람이 합쳐지고 문화가 합쳐지고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조강이라는 대표 브랜드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의 중심에 김포가 서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김포 시민들의 자부심 많이 올라가겠죠. 네, 오늘 뭐 한강하구 물길 열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남북 정세에 따라서 시시각각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4월 27일에는 정말 물길이 열릴 수 있을지 저희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